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12명의 당선자들과 오늘 오전 광주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행사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화로홀에서 당원과 일반 시민 200여 명을 만나 1시간 30여 분 동안 대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묻고 바란다의 주제로 진행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인사말에서 선거 과정에서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내주신 순천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한 뒤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면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서울의 국회에서 향후 개헌특위를 빨리 조직하고 개헌을 하자. 그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 전문에 반드시 5.18 정신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총 7가지로 최소 7가지 정도는 헌법에 넣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헌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들리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각 여러 정당에서 이미 개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5.18 정신을 정부에 넣는 것 외에도 개헌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면 이게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 그 하나만 하기 위해서 하기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하는 김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들어갈 것 7가지 정도를 뽑았던 것이다 라고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5.18이라는 것이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불의에 항거하는 4.19 이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5.18을 넣는 것입니다. 또 그 뒤에 60항쟁을 넣는 것입니다. 국가폭력이라는 불의, 부정의에 항의하는 여러 각종 우리나라의 운동, 항쟁이 있었는데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질 시기, 지금부터 37년 전이죠. 그때는 5.18에 대한 성격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서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논란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5.18을 넣자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법률적으로도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가 뭔지, 즉 민주화 운동이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헌법에 넣자는 것은 역사적으로 5.18을 명예회복한다는 것 외에 근래 들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도 5.18에 대해서 엉터리 얘기, 허위 중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넣어둬야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필요성을 얘기했고 첫 번째는 이제 불의에 항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로 법률 용어는 저항권이라는 것인데요. 불법한 국가 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4.19, 부마항쟁, 5.18, 60 몇 년이 이어오는 그런 정신인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당시 5.18 이후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 불의에 저항한다는 것 외에 그 상황에서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리고 전남 도민들이 나눔을 실천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 대동세상, 같이 먹고 나누는 세상인 것이죠. 국가 권력의 폭력이 그 순간 이제 사라지고 남은 그 상황에서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물을 나누고 밥을 나누고 주먹밥을 서로 나누고 이런 그 정신이 전 대동세상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지금 시점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 민주화가 되었는데 아직 먹고 사는 문제는 힘들단 말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아직 심하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당시 5.18에 참여하셨던 시민들은 인식하고 계셨고 빵을 나누고 물을 나누고 주먹밥을 나눔으로써 실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가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순천을 찾은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은 순천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인사말들을 전했습니다. 대학교에 와서 전남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 강경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김선민입니다.
이렇게 순천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 당선자 김준영입니다. 저는 외교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은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순천 들으면서부터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요. 늘 오고 싶었는데 처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있다가 가겠습니다. 순천 처음 오셨어요? 네. 선거 과정에서도 한 번 왔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순천에 계신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계속해서 조국혁신당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뛰는 걸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순천에 저는 한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순천이 고향이었거든요. 그 친구 결혼할 때 와보고 지금 두 번째입니다. 오늘 순천 당원 여러분들, 당원 동지들 만나서 그동안 선거 기간 동안에 저희들 지지해 주셨던 거 감사 인사드리고 또 경청하는 시간 잘 갖고 또 22대 국회 개원하면 의정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 순천 아랫장을 차차 유세를 돌았던 비례시 2번 당선자 서왕진 당선자는 당선 이후 다시 찾은 순천이 반갑기 그지없나 봅니다. 네, 저희 조국혁신당 만든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작은 당이었는데 우리 전남 지역 또 광주 지역 특히 우리 순천 지역에서 저희들을 볼 때마다 아주 강력하게 지지 응원해 주시고 또 직접 표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런 성과를 낸 것 같습니다. 저희를 밀어주셨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의정 활동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 지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의대 유치 문제도 좀 민감하잖아요.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써주시죠. 예, 이 전남 지역에 국립의대가 들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순천 시민들을 포함해서 이 전남 지역의 많은 분들의 염원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유치 결정 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란 것 역시 알고 있는데요. 전남도민이 슬기롭게 그런 판단들을 잘 해주시고 또 뜻을 모아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조국혁신당이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순천 동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가겠다는 의지 한번 펴주시죠. 네. 전남에서도 순천 여수 이 지역이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지역이라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이 지역이 바라고 있는 또 이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읽어서 국회 내에서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그 부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 시민들과 대담 시간에 시민들이 적은 쪽지 하나 중 개헌과 탄핵은 대치된 게 아니다 두 개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양자택일이 아닌 어느 것이 먼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윤정부의 끝에 다가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며 국민의 저항권을 못 박아 놓았다면서 518민주화 운동도 31운동, 419혁명과 다를 바 없다. 헌법이 추앙한 국민 저항권에 극히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꿈이기도 한데 당장은 조국혁신당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공약을 했는데 저도 여기 계신 당선자분들도 또 조국혁신당도 그 공약이 선거 기간 동안에 그냥 한 번씩 표 얻으려고 했던 말이 아니라 그 공약을 진짜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 당선자분들도 마찬가지 같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다른 얘기를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저희가 개헌 얘기를 조금 전에 어제도 했고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질문지에 살짝 있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개헌하고 탄핵은 서로 배치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탄핵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예컨대 최혜병 특검 등을 통해서 불법이 확인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자택일이 아니다. 특검과 탄핵은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동시 진행을 해 나가다가 그 중에 어느 것이 먼저 현실화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개헌과 탄핵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 보시면 탄핵을 할 때 헌법재판소 그 소장께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파면한다라고 해서 파면을 시킨 겁니다. 그때는 근데 국민투표가 없이 결정을 재판관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개헌은 재판관이 하지 않고 국회가 결정하면 국민투표를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파면한다기보다는 2년 뒤 정도라고 생각하게 되면 굳이 회사에 비교하자면 파면은 언제 할지 모르는 겁니다. 결정이 나서 그 파면 사유가 발견이 되면 파면하는 것이고, 개헌은 앞으로 2년 뒤에 명퇴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례 1번 당선자인 박은정 당선자는 3년은 너무 길다 말했지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당이 앞장서겠다 말합니다. 한 가지만 하라고 하시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포인트 중에서 대통령 중임제 임기 단축. 단 하루도 3년은 너무 길다가 저희 구호였는데 지방선거 2026년도에라도 1년이라도 단축시켜서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저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저희 우리 당 가치와도 맞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산자는 광주 영령의 정신을 잊고 따라야 한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와 함께 순천을 찾은 12명의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당원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마디씩을 전했습니다. 아까 조국 대표님이 선거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당선자들 전체와 함께 개원하면 바로 진행할 각 당선자들의 1호 법안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선거 때 약속했던 검찰 독재를 조기 종식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복지와 민생이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을 아주 충실하게 해나가려고 준비를 착착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준비되는 대로 우리 당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또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식입니다. 저는 제 지지자들로부터 요즘에 유교 훈련 받는 것 같다는 말씀을 당선자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강불식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조국 대표님께서 자강불식하자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우리가 이제 목표했던 바를 강단 있게 이루어가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각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권 선진국 아까 7가지 포인트 어제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이제 격차 해소, 제가 특수교육이나 장애 쪽이다 보니까 불평등 해소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이루는데 제가 정말 조국혁신당에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권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건강권, 주거권, 교육권, 노동권 이제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건 국가에서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하게 누려야 할,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하게 누려야 될 권리들이에요. 근데 1987년에 그 육공화국 이후에 조금씩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계와 관련해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거, 그리고 어떤 위험한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요. 교육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이제 그 학력으로 인한 격차를 고스란히 삶으로 이렇게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이제 가불된 선진국이 아니라 정말 현금 선진국, 현찰 선진국,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피할감으로 일궈낸 그런 선진국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누려가면서 우리가 국민들의
그 누려야 할 권리를 함께 보장하면서 가는 그런 사회권으로 나아가는 조국혁신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본관입니다. 그래서 순천에는 휴가는 많이 왔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리는 것이 검찰 분야나 혹은 국가폭력 분야 아닙니다. 의료 분야는 지금 완전히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법 판단이 내려지긴 했지만 지금 현장과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의료개혁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그리고 어떤 과목이든지 중증 진료를든지 아니면 소아 진료이든지 이 모든 영역에서 누구나 쉽고 가까이서 큰돈 들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부당위원장님 어렵게 순천에서 아동과 분만으로 이 지역에서 최고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역마다 이런 의료기관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진짜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그리고 숫자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지역 주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가 파악하고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예민입니다. 예전에 어릴 때 이런 놀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옆에 놀이터 옆에 유치원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하나씩 늘려가는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검찰뿐만 아니라 의료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도 윤석열 정부는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눈떠보니 후진국으로 돌리는 가장 큰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저는 처음에 영입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과학기술계의 정치적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학기술이 망가지는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을 망가뜨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커다란 부분입니다. 최근 라인 사태에서 보셨듯이 그냥 망가뜨린 수준이 아니라 일본의 굴종 외교로 일본의 우리나라 기업을 갖다 바치는 그런 행태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은 이 부분 절대로 과시하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론개혁을 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올 7월 달이 돼서 방통위가 새 이사를 지명을 하면 그 다음 지방선거하고 대선 때 박민의 방송 같은 MBC가 있게 됩니다. KBS도 MBC도 다 그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7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C의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명하지 못하도록 할까? 어떻게 MBC를 지킬까?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고민하고 있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호남 제1당을 어떻게 계속 지킬까?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박수와 환호는 못 지킬 것 같아요.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누리시라고 기다렸는데 이름을 바꿔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5.18 민주화하면서 안 보기를 원했던 사람을 직접 보고야 말았습니다. 3번이나 와야 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왔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빼앗기고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화에서 피를 흘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다 잘 됐으니까 과거를 퉁치고 가자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심히
예, 아직까지는 무려 4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더 가지고 나가야 되고, 누구보다 바로 이 정부가 그것을 맡고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혜민 당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일 굴종 외교도 마찬가지로 다 퉁치고 가자는 자의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외교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할 겁니다.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헌이 있고 탄핵이 있는데, 세 번째 방법도 제가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인 났을 때 이렇게 말한 거 속속 보셨으니까, 라인은 일본이 원해도 절대로 넘겨줄 수 없는데 대통령을 넘기라면 좀 생각해볼 수 있어요. 오 5월 정신과 대한민국 헌법 1조로 새기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조국혁신당 당선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조국혁신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순천 시민들과 심도 깊은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온 앞뉴스 김근철입니다.